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재보험 및 자동차 보험 관리의 고유희입니다. 자, 이제 학기가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는데 참 한치 앞도 모른다고 다시 이제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번 주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좀 환자 진료 실적 관리를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우리 학생들이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는 이런 이제 파트인데, 뭐 다행? 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좀 이해가 안 갔을 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 강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반복 학습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놓으니까 우리 학생들 나중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모르는 것들은 반복하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환자 진료 실적을 이제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환자 유형별로 우리 외래 환자, 입원 환자 실적을 이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이걸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그 환자 실적 관리에서 환자 통계를 내고, 그 환자 통계를 내서 진료 실적을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계를 내는 이유는 일단은 어떤 이제 일을 하고 나서 결과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계를 내서 추후에 어떤 이제 그 것들을 이제 진행하기 위한 근거 자료,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통계를 이제 내게 되죠. 그래서 환자 통계를 내는 방법, 그 다음에 그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원무 통계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원무과로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우리 학생들은 진로의 폭은 굉장히 넓어요. 꼭 이제 병원에만 취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보험회사라든지 뭐 심평원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손해사정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또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과의 특성상 이제 병원 쪽에 취업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무과에 취업을 하게 될 텐데, 원무과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원무 통계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취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무 통계라는 거는 일단은 의료기관이 환자한테 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 수에 관계된 진료량, 그래서 어떤 병원의 진료는 얼마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진료비, 그래서 얼마만큼 진료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제공을 했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는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병원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병상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통계를 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제 기타 관련된 통계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뭐 심평원에다가 심사 청구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그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통계를 내는 것을 원무 통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원무 통계에서 진료 실적에 관계되는 분석 지표는 크게 진료량에 대한 지표, 진료비에 대한 지표, 그 다음에 병상 이용도에 대한 지표, 그 다음에 진료권 지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진료 분석을 세분화시켜서 통계를 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무 통계는 주로 환자 진료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환자 진료 통계하고, 그 환자 진료를 해서 진료 수익은 얼마만큼 어느 과에서 얼마만큼 통계가 됐느냐, 뭐 일별 월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환자 진료 실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입원이냐 외래냐로 구분을 해서 집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통계를 낸다. 그리고 통계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보시면 원무 통계 목적. 그래서 목적이 있겠죠. 왜 원무 통계를 내냐, 골치 아프게. 일단은 병원에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통계를 내서 이제 추후를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병원의 경영, 수익 이런 것들 때문에 통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이 경영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병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학 및 정보 관리의 측면, 그래서 어떤 이제 의학의 발전을 이제 또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병원의 목적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의학의 발전에서 원무 통계에서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여러 차원에서 이제 의학이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연구 자료로 근거를 삼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무 통계를 낸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영적인 거, 의학적인 거, 정보적인 거,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 그 원무 통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경영 분석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수요가 가능한지 이런 이제 수요 예측 측면에서도 그 목적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무 통계는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무 통계에서 보면 이렇게 경영 실적 자료라고 해가지고 병원 운영에 따른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환자라든지 진료 수익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이제 그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경영 실적 자료를 통해서 병원 원내에서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환자 수, 그래서 이제 뭐 월별 환자 수, 일별 환자 수 이런 이제 경영 실적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료 및 검사 건수. 그래서 환자 수가 몇 명이었는데 진료는 검사는 몇 건이 이루어져 있었는지, 뭐 과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계를 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상 이용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병원의 병상 이용률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도 이제 추후에 어떤 이제 병원이라든지 뭐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기초 자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료 수익에 대한 통계.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의 환자를 받고 얼마만큼의 진료와 검사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진료 수익이 평균치에서 뭐 많으냐 적으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경영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영 실적 자료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의학 연구 자료로도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학술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때 필요한 이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요때는 이제 상병별, 뭐 아니면은 이제 우리 검사별, 아니면은 뭐 사망이나 부검한 거에 대한 통계, 그 다음에 뭐 연령별, 성별 이런 통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보건 통계라든지, 그래서 왜 우리 보건 통계에서 보면 이제 그 뭐 암 통계 이런 것들도 내잖아요. 그런 거에 활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질병에 대한 그 상병명에 대한
이제 뭐 한 질병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했고 추후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뭐 회복이 됐는지 사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통계를 내서 이제 그 연구 자료, 질병에 대한 연구 자료로 활용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자료 같은 경우는 이 실적에 대한 결과를 외부 기관에다가 보고하거나 제출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세금 관계라든지 우리 수익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익에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해서 제출하기 위해서도 이 원무 통계 자료가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의료기관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료기관 인증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사하고 청구를 할 때 우리 그 급여 청구를 하게 되면 심평원에다가 우리 병원의 의료기관이 현황이 어떻습니다 라고 먼저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앞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심평원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 자료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증평가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이 인증하기 위해서는 그 인증평가에서 그 인증을 받기 위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마련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보고 자료로도 원무 통계는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실적을 정확하게 이제 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낼 때 환자를 구분을 해서 이제 그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병원 이제 뭐 하루 환자는 몇 명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료 형태에 따라서 우리 병원 외래 환자는 몇 명이었고 어떤 환자였고, 입원 환자는 몇 명이었고 뭐 이렇게 어떤 환자였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진료 형태에 따라서 외래 환자, 입원 환자, 그 다음에 내원 경험에 따라서 신환, 구환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병원의 뭐 모든 과를 뭐 막론하고 처음 왔다 그럼 신환자가 되는 거고, 예전에 한번 우리 병원에 온 적이 있다 그러면 구환자로 구분을 해서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형별로 해가지고 온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냐, 의료급여냐, 산재냐, 자동차냐, 아니면 일반 환자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환자를 구분을 해서 통계를 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진료 형태에 따라서 외래 환자, 입원 환자 수로 나뉘는데, 외래 환자 수는 우리 한 환자가 환자 수가 아니라, 만약에 한 환자가 하루에 2개 과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내과하고 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외래 환자 수는 2명으로 계산이 돼요. 연 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요거를 우리 학생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응급 환자 수는, 응급 환자는 입원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외래하고 똑같이 이제 뭐 조금 같이 포함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래 환자 수는 별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한 환자가 내과하고 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2명으로 계산이 되기는 하지만, 그 진료 지원과에서 이제 그 내과에서 예를 들어서 방사선과라든지 뭐 물리치료에 이제 뭐 검사를 의뢰했거나, 아니면은 내과에서 외과로 컨설팅을 했거나, 그러면은 요 환자 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환자로 이제 그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 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동안 일일 입원하는 병상을 차지하는 환자 수를 이제 입원 환자 수라고 해요.
그래서 입원 환자 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과에서 계속 입원을 해서 퇴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과하는 환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과를 하게 되면 전출된 진료과, 전입된 진료과로 각각 분리해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입원 환자 수 같은 경우는 내과 입원 환자 수, 외과 입원 환자 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내과 환자 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 전과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외과 환자 수로 이제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는요. 신생아는 이제 그 엄마가 이제 퇴원을 해서 이제 같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신생아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입원을 했다 그러면 신생아도 입원 환자 수에 포함을 시키지만 정상적인 신생아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 수를 이제 통계를 낼 때, 그러니까 입원 환자 수예요. 입원 환자 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원실 인원이냐, 입원 환자 연 인원이냐, 퇴원 환자 실 인원이냐, 재원 환자 수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입원실 그 인원 같은 경우는 그 입원이 허락된 환자 수, 그래서 이제 입원 수속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입원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입원 수속을 행한 환자를 입원실 인원이라고 하고요. 입원 환자 연 인원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그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 수, 그래서 재원 환자, 현재 우리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환자가 이제 몇 명이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원 환자가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입원을 했는데 10일 동안 이 환자가 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입원 환자 수는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 환자가 입원 기간이 뭐 10일이었다. 그러면은 입원 연 인원수는 10명이 되는 거예요. 열흘 동안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입원 환자 수하고 입원 환자 연 인원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원 환자 실 인원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퇴원한 환자 수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재원 환자 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머물러 있는 병원에 머물러 있는 환자 수를 재원 환자 수라고 합니다. 다 그 말이 그 말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통계를 낼 때는 항상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그리고 기준에 대한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이제 그 진료비가 청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유형 분류에 대한 그 환자를 보면 건강보험이냐, 그래서 이 환자는요 어떤 법에 의해서 수가를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보험은 당연히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수가를 적용받는 사람, 그 다음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지급받는 사람, 그 다음에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형별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재보험법, 자배법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청구를 어디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심사는 심평원에다가 하지만 청구는 다른 데다가 이제 각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나뉜다. 자, 그 다음에 일반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 수가를 적용받는 환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건강보험 환자고 산재보험 환자고 이러기는 한데 일반 환자로 적용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환자가 왔는데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오기는 했는데 온 김에 미용 목적으로 뭔가를 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해외에서 입국한 환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반 환자로 적용이 돼서 이제 유형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훈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금이 위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료비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가 환자가 이렇게 나눠진다. 자, 그 다음에 진료과별로 해서 외래 환자 수와 입원 환자 수를 구분을 해서 집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료과별 외래 환자 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외과 외래 환자 수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일반외과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수를 의미를 하는데 요때 진료과별로 집계를 할 때는 초진이냐 재진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집계를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 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전체 입원 환자를 진료과별로 세분을 해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병원에 150명의 입원 환자가 있다. 그러면 150명 중에 내과 환자는 몇 명이고 일반 내과 환자는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진료과별로 집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래나 입원 진료 일수, 그래서 진료 일수는 며칠이고 가동 병상 수 이런 것들을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외래 진료 일수 같은 경우는 외래 진료를 열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외래 환자를 받은 날, 이런 것들을 이제 외래 진료 일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료를 하지 않은 날짜는 진료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휴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닥터의 사정에 의해서 진료를 하지 않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 그러니까 진료하지 않는 날은 이제 외래 진료 일수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고, 입원 진료 일수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입원 환자의 진료 일수를 이제 입원 진료 일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동 병상수. 그러니까 이 허가 병상, 우리 병원은 몇 병상이다 이렇게 허가받은 이런 병상하고 다르게 실제적으로 입원 환자 진료를 위해서 투입 가능한 이런 그래서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수를 이제 가동 병상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응급실에도 베드가 있잖아요. 분만실에도 베드가 있고 회복실에도 베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인 입원 환자를 위해서 투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허가 병상수에서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이런 병상수를 이제 가동 병상수라고 합니다. 왜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가동 병상수가 몇 병상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 뉴스에서 간간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동 병상수는 실제 입원 환자를 이제 진료를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병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래 환자를 통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외래 환자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에서 진료한 방문 환자 수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한 환자가 하루에 2개과 이상의 진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1명이기는 하지만 외래 환자 통계는 2명으로 집계를 한다. 그래서 내과 환자 1명, 외과 환자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명수는 이제 2명으로 집계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외래 환자가 그냥
뭐 신체 검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취업을 위해서 이제 그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와가지고 뭐 그 질병 때문에 진료하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신체 검사나 건강 검진 같은 경우는 외래 환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들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진찰료 발생 기준, 그래서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자가 와가지고 진찰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초진하고 재진하고 구분해서 당연히 집계를 하게 되고, 왜냐면 진찰료가 달라지잖아요. 초진 환자하고 재진 환자 진찰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환자가 2개 과 이상에서 이제 그 초진을 받았다 그러면은 각각 이제 그 진찰료를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 방문 여부라고 해서 우리 병원에 맨 처음 왔다 그럼 신원으로 구분을 하고, 예전에 왔으면 구안으로 구분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요새는 많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이제 신원하고 구안을 구분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신원이 많다. 우리 병원에 신원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통계를 낼 때 병원의 신뢰도라든지 친화도가 높다라고 통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신원이나 구안이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 환자 통계를 낼 때 우리 그 EMR 작성할 때 보면 이제 그 외래 환자들 이용 경로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방문하게 된, 그래서 뭐 외래를 통해서 이용을 했냐, 아니면은 응급실을 이용을 했냐, 아니면은 다른 병원을 경유해서 왔냐. 그래서 이제 그 통계 낼 때 이용 경로도 이제 각각 집계하는, 그러니까 그 코드를 해가지고 집계하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병원의 지역사회 친화도를 나타내는 요소다. 그래서 우리 지역 환자분들은 주로 이제 우리 병원에 많이 온다. 뭐 아니면 뭐 다른 지역 온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거주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계를 하게 되는데, 상급 종합병원은 예외죠.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거주 지역하고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같은 경우는 거주 지역이 어디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외래 환자 통계를 할 때 집계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 통계가 있는데,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는 환자,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병상 가동 여부가 몇 병상이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원했을 때 입원 수익 통계가 얼마만큼이냐, 이런 것들에 관계해 가지고 이제 환자 수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 통계도 굉장히 병원 수익에 중요한 이제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통계를 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연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 진료가 부과되는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원 수속이 끝난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생아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질병이라든지 미숙아로 인해서 입원 수속을 하면 입원 환자 통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정상적인 신생아가 그냥 산모 때문에 같이 있다, 뭐 모자 동실에 있다 이러면은 신생아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의 집계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요 입원 환자 통계할 때 이제 신생아 구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 수익을 통계를 내거나 아니면은 기타 수익을 통계 낼 때 그 통계 내는 그 인식 기준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익을 통계를 할 때 보면 여기 의료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3가지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발생주의가 있고 현금주의가 있고 절충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발생주의는 말 그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 어떤 것들이 발생한 시점에 의료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방법이 발생주의고요. 현금주의 같은 경우는요, 그 의료 수익이 발생한 거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병원에 현금이 입금된 날을 의료 수익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방법이 현금주의고요. 절충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를 혼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수익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서비스 제공이 되면서 수익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라든지 의료기관 회계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발생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우리가 수가에다가 그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의료 수익은 이제 발생주의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수익, 기타 수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료 수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진료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크게 이제 외래 진료가 있고 입원 진료가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필요하면 환자 종류별, 그래서 환자 종류별, 그 다음에 진료과별, 그 다음에 수가 항목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집계를 하는데, 이런 이제 나눠서 집계를 할 때 뭐 일별, 월별, 분기별 아니면 연간 수익 통계 이렇게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 경영 실적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병원에서 진료 수익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병원은 서비스, 의료를 제공을 하고 수익을 발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타 수익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검진, 건강 검진을 통해서, 그래서 뭐 종합 검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뭐 금액대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숙박을 해서 일일 입원을 하고 이제 그 건강검진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병원 수익에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사업 수익 통계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뭐 장례식장을 이용을 한다던가 매점을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요즘 이제 큰 종합병원 같은 데 보면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그 마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대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해서 나타나는 수익 통계 이런 것들도 기타 수익 통계에 들어가죠. 근데 이게 법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부대 사업 쪽으로도 많이 이제 병원 쪽에서 눈을 돌리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료비 조정 통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진료비를 청구를 할 때 심사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심사 조정 후에 조정된 내용을 이제 뭐 삭감이 되기도 하고 뭐 다시 또 추후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집계한 통계 자료를 이제 진료비 조정 통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연도별로 이렇게 뭐 분기별로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의료의 질 관리 활동에 이제 이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우리 병원이 너무 의료 수가라든 것들을 너무 높게 잡진 않았는지, 뭐 반대로 너무 낮게 잡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 조정 후에 통계를 보고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 진료 실적 분석을 보면 이제 그 병원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 수,
그 다음에 진료 건수 이런 것들을 기초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료량, 진료 수입, 병상 이용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말하는 건데 그 환자 진료 분석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진료량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일평균 외래 환자 수냐 뭐 초진율이냐 입원 그러니까 외래 환자인데 입원을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료량을 다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재원 환자 수, 입원 환자 수 구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일평균 외래 환자 수라는 거는 그 연 외래 환자 수,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그 병원에 외래를 통해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루 평균 몇 명의 환자가 내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그 지표로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래 환자 수 같은 경우는 초진 환자냐 재진 환자냐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합해서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진료 일수에서 보면 이제 공휴일은 진료 일수에 빠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토요일 날 병원에서 이제 오전만 뭐 진료를 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외래 진료 일수에서 0.5일로 계산을 해가지고 총 연 외래 그 진료 일수가 어떻게 되느냐 요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균을 낸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 환자 초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연 외래 환자 수에서 우리 병원에 초진한 환자 수는 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래 환자 초진율이 높다라고 하면 이렇게 병원 진료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병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래 환자 초진율도 우리가 이제 그 통계를 내서 이제 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 환자 입원율. 외래 환자 입원율 같은 경우는 외래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외래 환자 수가 다른 병원으로 트랜스퍼 가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병원에 입원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환자가 그냥 외래로 와서 그냥 약이라든지 간단한 처치만 받고 이제 가실 수 있는 환자냐. 아니면은 이 환자는 외래로 오기는 했지만 질병이 꼭 입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만 되는 환자였냐. 그래서 환자의 질병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것도 외래 환자의 입원율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증도도 이게 멀리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응급 환자율. 그래서 이제 그 외래 환자 연 인원수에서 이제 그 응급 환자율은 몇 %냐. 그러면 응급 환자가 이제 몇 %냐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이제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로 이제 오는 환자분보다는 입원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입원 잠재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입원 환자율이 응급 환자율이 높다라고 하면 이제 입원율이 높아간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병원에 응급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지역사회 주민이 우리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급 환자 입원율. 응급으로 우리 병원에 오기는 했는데 이 환자가 이제 뭐 다른 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입원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뢰도
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응급치료만 받고 나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 수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왜 응급 환자가 우리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트랜스퍼를 가는지, 응급실에 대한 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이제 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응급실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을 하면 그 환자에 대한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응급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면 응급 환자가 이제 본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 재원 일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평균 그 재원 일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일수를 평균 재원 일수라고 하죠. 그래서 한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한 환자가 계속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은 병상 이용률은 높아지겠죠. 계속 병상에 입원해 있는 환자 수는 있으니까. 근데 병상 회전율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환자가 로테이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병원 수익이 이제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병원 재원 일수가 높아지면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총 진료비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처치가 이루어지고, 입원실에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처치가 이제 아무래도 응급 맨 처음에 입원했을 때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자가 내야 되는 부담률은 줄어들지만 병원의 수익률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평균 재원 일수를 가지고 이제 환자의 수익, 그러니까 병원의 수익률이라든지 이용률, 회전율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 대비 외래 환자 비율을 이제 따질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원 대비 환자 같은 경우는 총, 그러니까 그 재원 일수의 연 외래 환자 수를 이제 그 나누는 값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원 환자 수에 대한 외래 환자 수의 비중을 조금 설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래 그 우리 병원의 의료 수익이 외래 환자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원급에서 이제 그 병상 이용률이라든지 병원 이용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그 나타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병원 이용률이 높다, 그러니까 외래 환자 수가 높다라고 하면, 외래 환자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입원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외래 환자가 많으면 외래 환자가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입원 환자에 비해서 외래 환자가 적다 그러면, 우리 병원에 계속 오는 외래 환자가 적다 그러면은 앞으로 또 병원에 입원할 확률은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병원의 입원 대비 외래 환자 비율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병원이 병상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동 병상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병상 수가 없다 보니까 외래 환자는 높을 수밖에 없을 테고, 병원에 대비. 그 다음에 병상이 규모가 커요. 네, 그래서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뭐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그 병상 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병상 수가 적은 병원에 비해서 입원 환자가 높겠죠. 그래서 이 병원 대비 외래 환자 비율은 우리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입원 환자가 이제 증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볼 수는 있지만, 병원마다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